방송을 보고 배 씨를 찾아온 남자는 상주에서 골동품과 고서적을 매매하는 조용훈 씨. 올해 68세인 그는 평소 배 씨와 잘 알고 지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그 가치를 몰랐을 뿐 훈민정음 해례본은 분명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인 민속당에 있었으며 배 씨가 민속당에 들러 다른 물건 속에 해례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몰래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많이 시달렸던 탓인지 조 씨는 처음에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에 가서 아니 아까도 없어요. 그래 남편 내가 필요 없단데 그래요. 당시 상황 하면 텔레비 몇 분 나왔는데 그 자꾸 하면 맙니까 그래. 그 접근은 필요도 없고요. 뭐 자꾸 떠들고 싶잖아요. 지금 뭐 물건 다 내놓는데 이거만 뭐. 하지만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조 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언제 어떤 경위로 입수하시게 된 건지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었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 집에 가 있던 게 아니야 옛날부터. 옛날부터. 예.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는 거야. 조선 때부터 받았는 거야. 조 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례본은 대대로 물려받은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해례본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해례본에서는 몰랐고 물건 괜찮으니까 알았어. 그건 알았고. 예.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 물건을 한 100개가 갔다는 걸 알았어요. 알긴 알아도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지. 배 씨에 대해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영시 같은 새끼가 말해 처먹으려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한마디로. 지 물건 다 읽어가지고 욕심을 커내면 됩니까? 배 씨가 책을 훔쳐가기 3개월 전 민속당을 찾은 한 손님이 1,000만 원에 팔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조 씨는 그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해요 모금 사람들 1,000만 원 큰 돈이라 하지만 보통금 잘 나갈 때는 한 점에 몇 천만 원, 뭐 1억짜리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저 뭐 돈 1,000만 원이니까 돈 1,000만 원 하는 것도 우리 보통 사회에서 큰 돈이 아닙니다. 무서운 돈입니다. 사실은. 조 씨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8년 7월 28일 배 씨가 조 씨의 민속당을 찾아와 옛날 서적 10여 권을 구입하면서 무심히 놓여져 있던 해례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조 씨의 주장에 따라 배 씨는 문화재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 수사에서는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착수했었죠 그때 아마. 그래가지고 서로 뭐 의견이 서로 주장을 자기 따라고 주장하니까 다른 특별한 증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어느 소유라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종결했죠 그 당시에. 하지만 조 씨는 멈추지 않고 해례본 소유권을 가리는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3년간 공방 끝에 조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인이 갑자기 여러 명 나타나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해례본을 내놓지 않자 조 씨는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배 씨는 지난 2월 9일 1심 재판에서 문화재 절도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방화범과 똑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국보급 책을 훔쳐 숨긴 것과 숭례문을 불태운 것이 똑같다는 생각인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은 어디로 갔을까? 결국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잠금 해제팀은 대구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주어진 면회 시간은 단 7분. 서로를 소개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이번 사건이 조작됐다는 배 씨의 주장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 씨는 이날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제작팀 앞으로 보낸 장문의 편지에 덧붙였습니다. 그가 직접 쓴 편지 13장과 첨부 서류 40여 장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배 씨는 상주본을 둘러싼 자신에 대한 음해를 날짜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이번 사건은 갑자기 돈과 명예를 얻게 된 자신에 대한 죽기 살기식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배 씨의 주장대로 상주본은 배 씨 집에서 나온 것일까? 배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배 씨의 집은 상주 시내에서도 자동차로 30-40분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배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른들 와서 인사가 안 해요, 그 사람들. 마을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거 하라는 것도 나와서 안 거두는데요. 이 마을에 모두 뭐 일하잖아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는 드물게 대학을 나오고 고서적의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한자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친한 친구들이 또 이분하고 친하고 이런데 뭐 진짜 우리나라에 뭐 아주 박신 높은 그런 분 빼놓고는 웬만한 그런 건 알 정도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한자나 이런 데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지난해 배 씨가 구속되면서 배 씨의 집에는 형이 대신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배 씨가 숨겨놓은 해례본이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어디를 뒤져보는 거야? 아니면 같아요. 사람 연령 좀 많았구나. 이미 작년 10월 문화재청과 검찰 관계자들이 들이닥쳐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배 씨는 이때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배 씨의 형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내놓고 재판하는 것 같았어요. 뭐 어차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상대편에 포섭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도 뭐 누군지는 정하지는 않은데 얘기하고 적도 아니었었는데 그럼 막판에 전부 다 우리들판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을 다 바꿔 배기가 정인으로 신청하는 사람들까지 말 다 바꿔붙으니까. 동생의 재판이 이상하게 진행됐다는 설명을 하던 그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재판에 등장하면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서상복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부정사실로 하고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상복이가 나와갖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제 증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 씨는 배 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에서도 등장합니다. 서 씨는 국내 제1의 도굴꾼으로 불릴 만큼 문화재 절도 전력이 화려한 범죄자입니다. 특히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불상 속에 들어있는 유물, 즉 불복장을 터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1999년 경북 안동에 있는 광흥사에서 해례본을 훔쳐 조 씨에게 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 씨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광흥사가 해례본 소유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진짜 주인은 광흥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책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시자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한들보다는 이제 뭐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한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옛날에 파손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다 아니죠. 이제 밑에를 이제 밀고 드러내고 밑에서 이렇게 이제 빼냈겠죠. 아, 요걸 밀고? 네. 이렇게 큰 나한상 안에는 충분히 그 복장 유물 중에 책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한글 관련 서적이 불상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흥사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처님의 복장 유물에는 꼭 부처님 말씀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광흥사는 해례본이 나타나면 곧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송을 낼 계획이며 이후 국가가 관리하도록 기증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이제 그게 뭐 상주본이 그쪽 상주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주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도 상주본이 아닌 광흥사본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 씨의 등장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다름 아닌 조 씨입니다. 하루아침에 해례본의 주인이 아닌 작물 취득자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국가에서 이걸 뺏어가지고, 예? 그거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런 책을 뺏어야 되거든, 이게. 지금도 그 문화청에서 이걸 규정하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 씨는 서 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봐요. 이미 진술하였듯이 제가 조영훈에게 넘긴 훈민정음 책이 훈민 해례본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고 해놨잖아, 바로 지가. 이런 거로 그래, 검사가 국대리가 아니고, 예? 국가에 기증하라 이러면. 실제 서 씨의 증언은 명확하지 않고 그의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의심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 씨는 2006년과 2008년 각각 직지와 용비어천가를 훔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서 씨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거짓말을 했던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과연 뭐 학자들도 물어봐도 이 국민정음은 법정용문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건 단순히 알아서 하세요. 나는 네. 제가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래 받아주는데 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상주경찰서 형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훈민정음 회로문이 그거 뭐 안동본보다 그거 깨끗한 책이 상대에서 발견을 하는 게 뭐 방송에 하고 연일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말이 없다가 제보하면서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그게요.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배 씨와 조 씨도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국가에 주려고 문화청을 짜가야 하는 거예요. 문화청에서 짜가지고 국가에 기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걸 법치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서상고익한 놈을 끌어들이게 됐고. 그런데 검찰은 왜 서 씨의 증언을 채택했을까? 해례본이 배 씨나 조 씨가 아닌 광흥사 소유가 되면 국가가 이를 기증받기 쉬워진다는 점을 검찰과 문화재청이 노렸다는 겁니다. 실제 해례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배 씨나 조 씨는 모두 100억 원 이상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의 등장으로 책은 한 권인데 주인은 3명이나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배 씨. 재판에서 이겼으니 소유권을 달라는 조 씨. 그리고 새로운 증언이 채택돼 상황이 달라졌다는 광흥사. 도대체 해례본의 주인은 누가 돼야 할까요?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해례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숨겨진 해례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공방은 무의미합니다. 결국 해례본을 숨긴 배 씨가 입을 열 차례입니다. 해례본 행방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배 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책을 분리해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만 애둘러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따로따로 해놓은 건 맞는 건가요?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다 각각 안전한 건 분명한 사실인가요?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구와 상주, 안동 지역을 떠도는 소문으로는 배 씨의 치밀한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해례본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집 주변에 묻어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집 앞뒤로 마당이 넓어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수생 입장을 받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뭐 한두 장씩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뭐 상소가 보관했다 하는 그 당시에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효성이 영장을 받아갖고 압수수색을 해도 실효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당시 포기했죠. 소문대로 해례본을 비닐로 포장해 땅에 묻어놨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또 한지의 특성이 습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대로 관리가 됐을 때 강하지 저게 만약에 습기가 차서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을 취재하면서 확인된 분명한 사실은 해례본이 하루빨리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잠금 해제팀은 취재하면서 만난 배 씨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길 바라며 방송 직전
다시 한번 대구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 해례본을 찾고 싶어하는 이상규 경북대 교수와 동행했습니다. 이 교수는 2008년 국립국어원장 시절 해례본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금까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도영훈이가 문화재청에서 강시청이나 이쪽으로 해가 문화재청하고 일단 혐의가 자꾸 뒤에서 밀어주는 혐의도 있던데.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배 씨는 여전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왜 이렇게 순환에 빠져 있을까? 저는 전 국립국어원장의 입장에서 또 후학자의 입장에서 이 원본의 행방이 법률적으로 뒤엉켜서 그 행방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서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562년 만에 나타나 세상의 빛을 잠깐 보고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 벌써 3년이나 훌쩍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융통성 없는 법의 잣대로만 재단하려 한 결과입니다. 저희 잠금해제팀은 배 씨를 만나고 온 뒤에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 해례본을 공개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은 물론 문화재청도 더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이 소실된다면 그 책임은 배 씨, 조 씨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